미 국무성은 최근 중국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 비난에 미국은 한국과 타이완 문제에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 19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타이완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타이완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북한 간의 문제처럼 영내를 넘어서서 전 세계적인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며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즉각 이에 대해 반발하며 한국을 비난했고, 친강 중국 외교부장은 타이완 문제에서 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막말 비난을 했습니다. 오늘 국무성 브리핑에서 중국의 막말 비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묻는 본 기자의 질문에 파틸 국무성 수석부 대변인은 우리는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중단하고 타이완과 의미 있는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타이완 국민의 바람과 이익에 부합하는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계속 차지할 것이며 우리는 중요한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해 이 문제를 추진할 것이며 물론 한국도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개성공단 시설 무단 사용과 중국의 투자 요청을 한 데 대한 질문에는 북한과 관계를 맺고 북한의 탄도미사일이나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의 제공을 돕는 모든 국가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enny. Thank you, Vedan. I have two questions, Korea and China. Yeah. 감사합니다. 배단. 한국과 중국에 대한 두 가지 질문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바뀌려는 시도에 대해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의 잘못된 방향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타이완 현상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장관은 이에 대해 한국을 위협했고 불장난하면 불에 타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국이 미국의 종속국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은 어떤 견해를 공유할 수 있습니까? Can you share your view on this? Sure, Jenny. Let me say a couple of things. 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중단하고 대신 대만과 의미 있는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미국은 대만 국민의 희망과 이익에 부합하는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중요한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대한민국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만 해협 전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우리가 공유하는 변형과 안보 가치가 있는 믿음을 발전시키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 지역의 우방국 및 동맹들과 계속 협력할 것입니다. 북한에 관해서입니다. 아시다시피 개성공단 시설이 남한의 자산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중국의 투자 유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보십니까? Certainly, any country that is 확실히 북한과 관계를 맺고 북한의 탄도미사일이나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의 제공을 돕는 모든 국가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으로 우리는 평양과의 대화에 참여하고 외교에 전념하고 있음을 매우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여기서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의 핵심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며 우리는 처음부터 이에 대해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여러 방법으로 보냈고 이전에 말씀드린 같이 지금까지 북한은 응답하지 않았으며 계속해서 관여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은 지금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맞이로 분주하고 있습니다.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중국, 타이완, 우크라이나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이면서 한국의 입지가 미국과의 같은 페이지로 가야 하는
더 강력한 사인을 받게 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의 경관 관계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국무성에서 보이스 오브 워싱턴 제니박입니다. 조은진 우리 공화당 대표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또 아주 한국 대통령이 지금 국빈 방문을 온다고 워싱턴은 아주 그냥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 국기 성조기가. 그래서 아주 상당히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2년 만에 국빈 네, 방문이고 또 이제 의회 연설까지 하기로 네, 했다니까 네, 제대로 대접을 받고 가는데 성과를 좀 내야 되는데 그죠? 네, 성과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국빈 방문 중에서 금요일부터 이 태극기 물결이 지금 있거든요. 27일까지 거의 6일 동안, 7일 동안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저는 또 정식 초대받았습니다. 만찬을. 아, 예, 축하합니다. 예,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이후에 두 번째 국빈 예, 예, 방문이라고 예. 자,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이 지금 야당들이 말이에요. 너무 그 대통령에 대해서 마치 무슨 저주하는 그런 발언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자기가 싫든 저도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미국에 와서 국빈 방문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지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들도 길을 펴고 살거든요. 싫든 좋든 정치적으로는 정쟁을 하더라도 잘 되기를 바라야 되는데 요즘 보니까는 마타도 하느라고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보기에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은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지금 아주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근데 야당은 이거를 어떻게 찬스를 잘 잡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야당은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할 게 아니라 중국, 러시아를 공격해서 우리 길을 살려야 됩니다. 근데 북한이 그렇게 쏴대도 한마디 안 하면서 왜 이렇게 하는지 우리 조은진 대표님 진단 한번 해보십시오. 물론 뭐 윤석열 대통령 해외에 나가서 회의에서 여러 가지 뭐 잡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네, 외교적으로 좀 여러 가지 미숙했다. 그러고 나갈 때마다 이런저런 구설수가 있는 것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방미는 특히 국빈 방문이고 미국의 의회 연설도 있고 하버드 대학에서 연설도 있고 하니까 네, 좀 그러한 그 리스크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렇죠. 이번에 뭐 야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재명 사법 리스크뿐만 아니라 이제 대규모 돈봉투 사건이 터져서 뭐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존폐가 거론될 정도로 위기인데 뭐 네, 이번 그 방미의 흠집을 좀 잡아서 그러한 위기 돌파를 해보자 하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다. 국면 전환을 그런 식으로 하려는 입장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서의 좀 에라들을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은 뭐 긴장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성과를 내는 그런 입장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이번 방문을 통해서 미국과 한국 간의 안보 군사 동맹에 대한 부분 또 지금 북한이 고체 연료로 화성 18호 ICBM 발사를 했고 핵 의뢰 실험까지 한 상황에서 네, 확고부동한 또 이제 구체적인 확실한 그 북핵 대비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이 반드시 좀 들어가야 되겠다. 두 번째는 이제 IRA를 비롯한 그 인플레이션 관련 그 한국 경제 이 기업들에 대한 압박, 또 그런 압박에 따른 또 우리 한국 그 저 기업이나 한국 경제인들의 그 어떤 손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우리가 미국한테 바이든 정부의 한국 기업들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도 600명 가까운 이제 경제인들이 가기 때문에 확실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이익을, 실익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렇죠. 세 번째는 이제 국제 관계인데 요즘 한국에서 뭐 로이타하고의 인터뷰 때문에 좀 시끄럽고 중국이 도가 지나쳤다. 중국의 그 한국에 대한 한국이 주권 국가고 10대 강국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아직도 중국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죠. 한국을 그렇게 대응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다. 그것은 right. 주권 국가로서의 할 얘기. 우리가 음, 한반도가 북한이 호전적인 북한과 이렇게 갈라서 있는 이런 입장에서 힘에 의한 지금의 그 변화 자체는 한반도에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위기지 않습니까? 그런 그렇죠. 부분을 따지면 대만 문제도 힘에 의해서 대만의 지금 현 상황들을 그렇죠. 변화시키지 마라. 그것은 결국 한국의 국익에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뭐 한국에 의해서 신냉전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의해서 이제 동과 서가 갈라서가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래 보면은 신냉전의 주체가 러시아고 또 거기에 따른 미국을 비롯한 자유우방 국가가 하나로 뭉쳐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한국의 입지가 굉장히 좁을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의 소위 등거리 외교 음, 혹은 우리 명분도 살리면서 실익을 챙기는 그러한 외교의 차원이 우리에 의해서가 아니고 외부에 의해서 신냉전 구도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역적 다자 체제의 그 안보 협력이라든지 군사 협력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제2의 코드 문제에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 음흠. 또 유럽에서는 수출 전면 금지 조항까지 그러한 상황까지 가고 있는데 한국이 그러한 자유우방 국가들의 행태들을 모른 척한다. 이것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 가서 음, 이 국제 질서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 가지 미국과의 어떠한 사항들을 보조해 나갈 거냐. 그래서 뭐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러시아는 우리가 무기 제공을 한다든지 이런 것 부분에 대해서 알려져 있지만은 결국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무기 식량을 오갈 수 있는 그렇죠. 그러한 징후들도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러시아에 달려 있다. 러시아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얘기한 것은 대단히 적절한 표현이다. 이래 그렇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번 방미를 통해서 이 국방안보, 핵개발, 도발,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확고부동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두 번째는 경제 부분에 있어서 한국 기업들의 그 미국의 정책에 따른 피해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실익을 챙겨야 된다. 세 번째는 국제 질서에서 우리 한국이 어떠한 입장을 분명하게 가져갈 거냐. 이제는 신냉전이 들어오기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는 명분과 실리를 같이 챙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명분이 대단히 중요하다. 음. 그래서 이 한미 동맹이 이제 군사 동맹, 가치 동맹, 경제 동맹으로 이렇게 가는 그러한 70년이 된 상황에서 한국의 입장 정리가 지금 좀 필요할 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우리 조원진 대표님께서 말씀드렸지만은요, 한국과 미국에서 보는 견지가 또 틀려요. 워싱턴에서 제가 한국을 보는 거하고, 지금 한국에서 워싱턴을 보는 거하고 약간 갭이 있을 건데,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문 오기 전에 이 화두를 던진 거는 상당히 적절하게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워싱턴에서 볼 때는 아직까지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모호하게 봤거든요. 그것도 사실이에요. 왜냐면은 문재인 정권 때는요, 전략적 모성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 이거야. 이게 이번엔 드디어 전략적 확실성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아, 쟤는 내 새끼야 하는 게 보였거든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미국도 확실하게 오픈하고 줄 수 있는 계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건 제가 볼 때 상당히 많은 것을 얻어갈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확장 억제에 대해서 더 강력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된다는 거 보면은 아마 이제 가면은 어떤 핵관계도 문제도 나올 거예요. 왜냐면은 대통령이 지금 국방성도 지금 방문하거든요. 지금 역대 대통령도 국방성은 잘 방문을 안 했는데 국방성 브리핑을 단도직입적으로 듣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상당한 많은 것을 포괄적으로 얻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 이 화두가 적절한 때에 잘 참 던졌다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한국이 6.25를 거친 전쟁을 치른 국가로서 또 앞으로도 국지전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오는데 이렇게 해야만이 다른 나라도 한국이 우리를 도왔지 그럼 우리도 도와줘야지 이렇게 나온 것이지 무슨 외교적 눈치 보고 중국 눈치 보고 러시아 눈치 보고 이번에 로이터 통신하고도 얘기했지만은 뭐 큰 얘기 아니야.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래요. 바이든 대통령이 힘에 의한 그 현상 체인지를 하지 말라고 G20에서 그 시진핑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시진핑이가 딱 한마디 했어요. 레드라인 건들지 말아다오. 자기들의 레드라인은 뭐냐? 타이완 문제예요. 그러니까 타이완을 간섭하게 되니까 발끈한 거예요. 그리고 북한하고 지금 저기 무기 교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는. 그럼 적대국인 북한하고 지금은 하면서 우리 보고 한국이 적대 행위를 한다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뭐죠? 딱 지금 야당이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로남불이죠. 내로남불. 불륜이라는 것은. 지금 저는 아무튼 미국과의 관계도 일본과의 관계도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우리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주권국가로서의 입장은 분명히 지켜나가야 된다. 지난번 일본 방문했을 때 그러한 부분들이 미흡했기 때문에 엄청난 국민들로부터 공격을 받은 거 아닙니까? 미국이 우리의 군사동맹이고 한국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동맹국가지만은 그렇죠. 우리의 주권을 지켜라는 거예요. 지난번 문재인 정권 때 북한 눈치 보고 뭐 중국의 그 불종하는 산불 정책을 쓰고 뭐 가가지고 혼밥 먹고 기자들 두드리 맞고 해도 중국한테 한마디 못했던 그러한 그 소위 주권 국가로서의 이 지켜야 될 도리를 지키지 못하는 거. 그래서 윤석열 정부도 똑같다는 거. 윤석열 정부도 주권 국가로서의 지켜야 될 부분을 확실하게 지키고 나가자. 그런데 그러면서 동맹, 가치, 경제 뭐 이런 부분들을 상승해 나가는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겠다. 이번 한미 그 국빈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동맹의 강화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제 70년 된 한미 관계고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이 가치 동맹으로 경제 동맹으로 조금 더 발전해가는 그런 계기. 또 일본에 가서 여러 가지 한국 국민들이 좀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과연 우리가 가져야 될 과거사 문제라든지 일본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양보해서는 그 이후에 일본의 뭐 교과서에 독도 자기들 소유라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일본의 도발들이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감정을 건드린 거 아닙니까? 문제는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국빈 방문도 미국 방문도 우리의 주권 국가로서의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면서 미국과의 동맹으로서의 좀 더 강력한 북핵에 대한 대책, 경제 동맹으로서의 위치 이런 부분들을 해나가면은 저는 뭐 이번 국빈 방문이 성공리에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죠. 봅니다. 이제 한국은요, 어떤 가입된 단체 조직이라든지 오르가니제이션 이런 데는 가입은 잘하는데 주도적으로 뭘 하는 게 없어요. 한국이 이제는 앞으로 주도적으로 뭘 만들어서 다른 나라가 가입해 오도록 해야지만이 힘이 좀 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본은 쿼드라든지 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마치 지구가 주동을 해서 야, 니 우리 멤버 할래? 그일래? 한국은 안 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오커스라든지
그런 거요. 그러면은 한국도 뭔가를 만들어서 다른 나라가 저 어떤 오르가니제이션에 내가 참 들어가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도록 그런 단체를 만들고 또 세계적인 어떤 오르가니제이션도 한도 구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맨날 다른 나라가 만들어 놓은 데 가서 끼어가지고 잔치상에 가서 그냥 기웃거리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오커스도 이제 한국의 이제 위상이 네,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다 합쳐도 이제 10대 강국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10대 강국다운 그러한 외교, 예, 그러한 동맹관계, 그러한 그 국제관계에 그걸 만들어내서 지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한국이 좀 응,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마련해내야 된다. 이제는 한국이 저렇게 중국한테 무시당할 정도의 한국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오히려 러시아한테 우리가 도움을 주지, 우리가 러시아한테 도움받는 것보다 도움을 주는 것이 더 많다.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중국한테도 일방적으로 우리가 도움받는 게 아니에요. 같은 입장에서 이제는 그 말로만 10대 강국이라는 얘기 하지 말고 그렇죠. 주권국가로서의 위상도 국격이나 품격도 10대 강국다운 국격과 품격을 좀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바깥에만 나가면 자꾸 사고를 친다. 이런 걱정을 하거든요. 단지 이번에는 아무튼 미국 방문이 국빈 방문, 정상회담 뭐 이러한 그 예우에 걸맞게 성과를 제대로 내고 한국의 국격도 제대로 알리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과라는 것이 뭐 이미 다 막 저기 언들 밑으로는 다 조율이 돼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정보 교환 문제라든지 그 파이브 아이즈라는 게 있어요. 그 이제 그 5개 나라가 이제 정보 공유를 하는데 과연 우리 한국이 하느냐 이것도 지금 컨시더를 하는데 그 본부가요. 저기 한국에 있습니다. 미국 그 햄프리인가 뭐 캠 험프리인가. 그래서 한국이 거기 가입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한국이 12년 만에 국빈 방문에요. 태기 그 양국기가 그렇게 크게 걸린 걸 보니까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태극기가 고통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물며 문재인 정권 때도 자국기도 달고 다니지 않는 인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국기가 백악관에 아주 그냥 엄청 크게 지금 내가 한번 사진 찍어 보냈습니다. 저기 이 실장님한테. 그래서 참 태극기야 나 참 고생했다. 제가 그러면서 여기까지 여기가 고생한 것도 있지만 우리 공화당도 고생했죠. 왔어요. 사실은 문재인 정권에서 거짓 불법 탄핵 그다음에 좌파 이제 정권이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나 자유시장 경제를 무너뜨리고 또 한편으로는 한미 동맹을 훼손하고 태극기의 정신을 훼손한 거 아닙니까? 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6년에 걸쳐서 저들과 좌파 국제정권과 싸운 것은 뭐 우리 공화당 말고는 할 수가 없었던 일들이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공화당이 무엇을 바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라가 위태롭고 이렇게 가면은 대한민국이 북한에 혹은 중국에 속국이 되고 북한에 뭐 잡아먹힐 가능성이 있다. 이 거짓 평화쇼하는 모습을 다 알면서도 문재인 정권에 물개박수 치던 그러한 사람, 또 국민들도 우리 공화당 했던 그동안 상황들을 국민들이 한번 보셔야 돼요. 그렇죠. 다 숨죽이고 굴종하고 있을 때 우리 공화당은 깃발을 들고 문재인 정권하고 전면전을 한 거 아닙니까? 지금 민노총하고도 누가 싸웠습니까? 우리 공화당이 싸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국민들께서 우리 공화당 이제 6년째 봤더니 저 사람들은 정말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 뭐 정광훈 목사 같이 저렇게 뭐 분란을 일으키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공화당은 오른쪽에 정통 우파로서 소위 말하는 공화당으로서의 품격과 자존심을 지키고 또 우리 공화당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구국의 길이다라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제 국민들께서 양당들이 부패한 민주당과 무능한 국민의힘에 대해서 채찍을 드셔야 돼요. 채찍을 들어서 이제는 대한정당으로서 우리 공화당을 5년 6년간 지켜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돈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 해가지고 법적 문제가 있어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현명한 이제는 판단도 필요하다. 이번에 뭐 우리 공화당의 분명한 입장은 한미 동맹을 강화해서 한미일 삼국 연대를 통해서 또 우방 국가들의 반중 반공산 블록 이런 블록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자생할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 하는 게 우리 공화당의 국고부동한 신념이고 우리 공화당의 가치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방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잘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기자들도 우리 공화당 조은진 대표님에게 상을 줘야 된다. 왜냐하면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여기까지 미국까지 와서 성조기 흔들며 태극기 흔들며 백악관 앞에서 그 북한 괴뢰 집단의 북한 인공기를 갖다 불태운 그런 용감한 애국자가 어디 있느냐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는 그 인공기 태웠다고 오히려 반대로 하는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내가 그것 때문에 고발된 거 아닙니까? 난 그래서 그거는 도저히 자기들도 도저히 컨셉에 오지가 않는데요. 북한은 사실은 맨날 우리가 집회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제가 인공기나 김정은 사진을 당연히 화장실 써야죠. 하는 그 부분이 그들로 봐서는 따갑겠죠. 근데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다. 다 국민들이나 특히 정치인들이 용기를 가지지 못하고 굴종할 때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을 우리 공화당이 한 거고 또 제가 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이것이 불이고 이것이 반대한민국 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 싶으면은 과감하게 우리 공화당이 이제 그런 길을 열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용기를 가지고 그들과 저항을 해야 된다. 우리의 세력과 저항하고 반자유민주주의 체제 세력과 저항하고 그들과 싸우는 것은 그것이 정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우리 공화당은 어떠한 동지도 내가 뭘 하겠다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됐다. 이거는 불법 거짓에 대한 투쟁을 한 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붉은 불의의 세력과의 싸움을 한 거지요. 그것이 정의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진실 정의의 투쟁을 한 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그러한 투쟁을 한 거다. 이렇게 자부심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위대하다는 거죠. 북한은 밥만 먹고 입만 열면은 한국 불바다 만든다 그러고요. 한국의 지난번에 김관진 국방부 장관 만들어가지고 총 연습하고 그냥 대마들 때리고 죽이는 연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국기 불태우고. 그런데 왜 그런 말은 한마디 안 해? 제가 그래서 한국의 야당이라든지 또는 좌파들이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는 인간들이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으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지 않습니까? 왜 북한이 하는 것은 한마디도 말 안 하면서 한국이 하는 것들은 무조건 말하고. 우리 공화당 조은진 대표님이요. 백악관 앞에서 인공기를 갖다가 찢은 거는요. 기네스북에 올려야 됩니다. 이거는. 누가 이렇게 강하게 합니까? 그거는 나라를 그만치 사랑하고 보호하자는 걸 외치는 거예요. 무언의 언어예요, 그거를. 그걸 가지고 시대는 흘렀어도 네. 불의에 저항하는 그 용기나 네. 그러한 정의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시대가 흘러도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다. 그것을 저와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했다는 것.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화당이나 우리 동지들이 저는 위대하다고 보고요. 미국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로비 이런 부분에 의해서 문재인 정권의 실체를 잘 알지 못할 때 저는 백악관 출입기자 20몇 명한테 분명하게 문재인 좌파 정권의 실체를 얘기했고 그렇죠. 또 한반도 안보 전문가 또 트럼프 정부의 그 싱크탱크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분명한 문재인 정권의 실체를 얘기한 거 아닙니까? 어느 정치인이 워싱턴에 넘어가서 또 LA에 가서 이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문재인 정권의 실체를 얘기하고 결국은 제가 얘기했던 대로 문재인 정권은 친중 정권이고
친북 정권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이 그러한 인식을 사회주의자들한테 속아서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가더라도 누군가는 그 진실을 미국에다가 얘기하고 우방 국가에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당연하죠. 용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음에는 미 의회의 한미 동맹의 최고로 숨은 봉사자, 그러니까 이바지 한 사람의 상을 우리 조은진 대표님한테로 오게끔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휴먼 라이츠 그쪽에서는 그런 분들도 주거든요. 저도 숨은 봉사자 상을 받았습니다. 말없이 봉사한다고요. 그게 중요한 거지 내보이려고 하는 거는 봉사가 아니에요. 탄압을 받아가면서 나라 사랑하는 게 무슨 죄가 있다고 그 맨날 그 검찰에서 오라 가라 하고 부릅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했던 그 일들, 우리가 걸어왔던 그 길들이 옳은 길이었고 정의로운 길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우리 동지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4월 달에 이번에 5박 7일간 오늘 이제 하지 않습니까? 예, 그죠? 예, 예, 그러구나. 5박 7일간 이제 국빈 방문을 하고 나면은 5월 달에 이제 G7 예, 예. 있는데 G7에 한국이 초청된다 아직 안 된다 부분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그죠? 다 근데 됐습니다. 한국 된 것 뭐또 같았는데. 가서 또 우방 국가들하고의 한국의 위상 또 전반적인 국제 질서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협력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4월, 5월이 그야말로 한국 외교의 위상을 알리고 예. 또 호전적인 북한에 대한 확실한 이 우방 국가들의 협력을 다지는 그러한 계절이다. 이렇게 봅니다. 한미 정상회담, 저기 G7에 그 초청이 됐고요. 이번에 그 히로시마에서 한미일 삼각 정상회담도 지금 할 것을 지금 논의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가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이 저도 굉장히 바쁜 지금 달에 있습니다. 아주 그냥 여기 뛰고 저리 뛰고 지금 정신이 없는데요. 아주 이번에 참 좋은 기회에 한국이 진짜 미국과의 70년 동맹을 이제 잘 엮어 나가면서 문제는 주변 국가들이 소위 말하는 젤레시 하는 거거든요. 영어로 젤레시라는 것은 질투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 질투가 동맹이 다른 나라보다 더 만 7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아니니까. 그게 당연하게 70년 세월이나 환갑 아니에요? 진갑인데, 그거를 갖다가 자기들이 질투한다고 뭐 이게 끊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잘 우리가 소화시키면서 이제 실수가 없어야 되고, 야당도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와가지고 아주 그냥 저격하듯이 한다고 해서 한미동맹이 뭐, 파탄나무는 그렇게 좋은가? 그 사람들은요, 야당은 여당이 어떤 형태 외교가 성공이 됐고 미국과 좋은 관계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성과를 올림으로써 또 내년에 자기들이 이게 굴종적인 일이 생기니까 그걸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그러나 국익을 생각해야죠. 국익을 생각하다면은 조용히 마음속으로 잘 되기를 바라야죠, 우리가. 그쵸? 믿든 좋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저는 다음 주부터 아주 바쁠 겁니다. 보실 텐데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예, 일본 G7 회의에 오시면 한국도 오셔서 네네. 한번 우리 공화당하고 같이 토크쇼를 한번 했으면 하는 예, 그런 예, 바람도 제가 할 있습니다. 말도 많습니다. 그런데 네, 이건 조심해야죠. 예, 오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자, 안녕히 계십시오. 예. 고맙습니다.